예, 오늘 모피디에 모야는 여의도 국회의사다 국회의원 회관에 그 홍준표 의원님을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 요즘 워낙 전국이 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역에는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매주 갑니다. 아, 이번 주도 그럼 오십니까? 이번 주는 못 갑니다. 아, 이번 주는 못 오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서울에 가셔서 큰일도 하셔야 되지만 또 지역 현안도 자주 이렇게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걸 또 기대하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여와 야 간에,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 간에, 그리고 검찰도 또 대검과 중수부 간에, 그 서울중앙지검 간에 서로 싸운다고 사실 국민들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죠.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정권을 쥐고 국정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당은 또 우리 몫은 왜 없냐? 네. 그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국회 모습이고, 네. 중앙지검, 대검, 네. 그리고 법무부, 검찰 네. 그 싸우는 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척근이라는 어느 검사장의 수사 문제 가지고 네. 한쪽에는 척근 살리겠다고 하고 있고 예. 한쪽은 제대로 하라고 네.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뭐 그 모습에 불과하죠. 예. 이 국민들이 네. 실생활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죠. 국민들 실생활과 바로 직접 연관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가 국민들하고 사실 바로 직결되는 문제긴 한데 심사가 이루어져서 야당 쪽에서는 졸속 심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입장은 난감하죠. 네. 응? 예. 남북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국방위에서 들어가서 남북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좀 질타를 하려고 해도 네. 야당이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판에 예. 저 혼자 들어가면 또 배신자 소리를 듣고 예. 예결위 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 혼자 들어가서 심사한다고 하면 예. 야당이 일제히 나서서 배신자 취급을 할 건데 예. 난감하죠. 지금 의원님께서 처신하시기가 아주 곤란하시겠죠. 난감하죠. 예. 예. 그리고 졸속 심사는 여당도 잘못이고 예.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반수 넘는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정부위원장 자리를 빼고 민주당이 다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이러한 방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책임 정치 방향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인가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예. 선거 전에 예. 여야가 정치 합의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예. 선거 전에 합의를 하고 예. 선거 지난 후에 예. 그 합의에 따라서 예. 상임위 독식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미국이 이래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네. 상임위 나눠먹기 구조는 옳지 못한 구조죠. 지금 민주당이 뭐 어떻게 보면 다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선거 전에 정치 합의가 없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 현재 행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작년부터 예. 원래 내 페이스북에도 이야기했듯이 선거 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선거를 치러서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예.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예. 그게 미국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장외투쟁보다는 원내에 일단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방법이 야당으로서 현명한 투쟁 방법인지. 걱정스러운 게 예. 원내에 들어가서 투쟁의 수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덜러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주 대표가 사찰 선거를 마치고 나올 때 상임위에서 죽고 살기로 싸우겠다. 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과연 이 당에서 죽기 살기로 싸울 사람이 있느냐? 그 정도로 야당
야당으로서 투쟁심을 갖고 있는 인사가 드물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 전사의 부재 시대입니다. 예, 응? 예, 대여 투쟁하는 전사의 부재 시대인데 예. 야당에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죽게 살기로 투쟁할 야당의 전사가 있느냐? 네,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예, 덜러리 상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의원님께서 야당을 평가하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사돼서 나온 걸 제가 찾아보니까 야당이 너무 만만하다, 길들여졌다. 작년 이래로 삭발하고 예, 거리 투쟁해도 예, 밀어붙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지. 만만해 보이니까 협의하는 척 하다가 예, 협상 이거는 자기 목적을 관찰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에 불과하고 예, 진정하게 협상할 의도가 있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일방 처리하고 일방 처리하고. 예. 그러니까 야당이 얼마나 만만히 보이고 얼마나 얕보였으면 예. 그런 방식으로 하겠나 이거. 뭐 가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시라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투쟁을 지금 이끌고 계시겠습니까? 당 밖에 있어요. 아 지금 그걸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주경 심사 끝나면 바로 공수처가 발족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코앞인데 야당이 비협조되면 현실적으로 발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추천을 안 하시니까 미통당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추천 포기로 보겠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뭐 법을 바꿔서라도 뭐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의 공수처 발족은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당은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발족할 겁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선배로서 또 검찰 개혁 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왜 30년 동안 그것만 논의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네? 예.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25년인데 예. 25년 내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 예. 검찰 개혁인데 그럼 경찰 개혁은 필요 없습니까? 정보기관 개혁은 필요 없습니까? 대통령 개혁은 필요 없습니까? 정당 개혁은 필요 없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 적폐를 수사한다고 예.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사부까지 신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100명에 이르는 사람을 수사해서 예. 재판을 했어. 그게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온갖 뒷걸까지도 다 수사를 했어.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안이라고 자기들이 정치 검찰 동원해서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 또 무슨 검찰개혁이야? 응? 예. 그래 해놓고 지금 그 검언 유착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척건 하나 그 살리기 위해서 수사심의에 소집한다 하지 마라. 오늘 또 네. 장관이 명령하고 네.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국민 실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끼리 다툼에 불과한 걸 개혁으로 포장한다. 나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국민 실생활에 정말 국민들한테 뼈저리게 와닿는 개혁을 하면 내가 그걸 개혁이라고 받아주죠. 예.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검찰개혁, 경찰개혁만 부르짖는 게 그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보 쪽으로 많이 정치 지형이 기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보수 진영에서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뭐 또 보수의 정체성을 찾자 뭐 이런 좀 움직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보수의 참된 길
나아가야 될 방향,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세 가지 이야기를 냈습니다. 예, 자유, 예, 공정, 예, 서민. 한국 보수 집단이 몰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정을 상실했다. 예, 공정이라는 게 정의와 형평을 합한 말이죠. 그 다음에 예, 서민 정책이 실종이 됐다. 예, 그래서 예. 한국 보수 집단이 탄핵당하고 선거에서 연패를 당했다. 네,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공정 정의를 국민들한테 우리가 다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부각시키는 과정이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는데 예, 지금 제가 뭐 당에서 잠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보수 우파란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정책 내세우는 게 전부 좌파 이중대 정책 아닙니까?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끌고 가고 있으니 좌파 정권이 망할 때 국민들이 대한 세력을 우리를 쳐다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 공정 서민이 아니고 좌파 이중대 정책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이 당을 쳐다보겠나 이 말이에요. 보수가 갈 길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수 우파가 갈 길은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최근에 요즘 것들 연구소라고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청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소통하시면서 정책 개발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저는 애를 쓰시는지. 유튜브나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상시 소통을 하죠. 예, 쌍방향으로 예, 예, 상시 소통을 하고 예, 젊은 사람들하고 늘 예, 이야기를 듣고 있죠.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20대 지지율이 50%가 넘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대구에 한정된 거냐? 전국 조사를 예. 한 것도 가끔 빅데이터를 보면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예. 50대보다도 많이 높아요. 뭐 어떤 점이 좀 많이 난 그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이유는 아직 모르시고. 예, 모르겠는데 예. 나는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또는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해서 20대들이 외면한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 보질 않고 예. 공정과 서민이 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은 어쩐지 약자를 위한 편 예. 그리고 정의로운 편으로 지금 이렇게 이미지업이 돼 있고 우리 당은 기득권층, 특권층 예. 그리고 꼰대당 이런 식으로 예. 이미지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20, 30대, 40대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지 예. 그거 지금 연구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겠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노력하는 차원이겠죠. 네,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정책의 방향이다. 예. 정책의 방향이다. 뭐 지지율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뭐 고민거리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 우리가 아주 못 살 때도 예.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네. 출세하겠다. 네. 속된 말로. 그리고 죽으라고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 예. 이런 희망이라도 있었어. 예. 희망이라도 있었고 옛날에 요즘 주택 정책이 널뛰고 있는데 21번째나 예. 옛날에는 13평짜리 연탄 아파트 살다가 예.
조금 더 벌면 네. 24평짜리 중앙 난방식 가고 예. 뭐 차츰차츰 아파트 네, 평수를 예, 키워가는 예.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예 집 자체를 못 사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니까 예.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육아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좌파 경제 정책으로 지난 3년 동안 없어진 직장들만 수십만 개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갈 데 있습니까? 사실 공직 빼고는 없죠.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섬유 산업이 망하고 난 뒤에 대구 경북을 끌어가는 주력 산업이 있습니까? 주력 산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예.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하는 거는 그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격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앞날이 안 보이지.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이죠. 이 당 이름을 언급해서 좀 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은 당명에 또 미래를 붙였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당명을 바꿔라. 아 그 마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명 바꾼다고 했으니까 예. 그 기대해 보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들이 가장 느끼는 고민거리가 희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원님도 좀 일조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예. 경제정책 전반이 예. 180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민간에 기업의 자유를 줘야 돼요. 예. 기업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걸핏하면 수갑 채우고 이런 압박 정책을 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예.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그래도 그동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국민들이 180석에 나는 그렇게 가까운 안 봅니다. 아 그건 거꾸로 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덜 나쁜 정당을 선택했다. 그나마 덜 나쁜 정당이다. 그렇죠.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공천자를 바꾸고 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예. 오늘 후보 등록하는데 공천자가 다 바뀌었어. 예. 그런 짓을 하고 예. 응? 예. 공심위에서 올리면 최고위원회에서 뒤집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올리면 공심위에서 다시 뒤집고 어떤 데는 공천이 4번 바뀐 일도 있어요.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 기대가 컸다는 그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수성구 을과 한 약속, 예. 대구시와 한 약속, 예.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좀 바삐 일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를 대표하는 산이 있습니다만 팔공산과 더불어 비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슬산에 한번 다녀가셨다고 안 그래도 비슬산에 그렇죠. 또 뭐 전설도 있다고. 예.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비슬산이 예. 그게 이제 임금왕자가 예. 4개가 있는 예. 산입니다. 예. 한자를 보면 그렇죠. 예. 비설산 기슭에 왕이 4사람 나온다는 전설이 있죠. 오르셔서 어떤 정치적인 결심이나 정치인으로서 좀 포부를 다시 되새긴다거나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꼭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예. 전설도 있고 하니까 네. 네,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최근에 좀 유미한 결과가 두 가지가 이제 발표가 돼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이게 예. 대선은 다른 선거하고 달라서 진영 간의 대결입니다. 진영 간의 대결에서는 여론조사가 무의미합니다. 예. 예컨대 예. 지난번에 2002년도 예를 들면 이해창 총재가 부동의 상수였어요. 예. 35%였어요. 예. 2002년도 1월에 노무현 대통령 예. 지지율이 2.3%였어요. 예. 그런데 좌우 진영의 대결 구도에 딱 쪼여 들어가니까 예. 이 총재가 졌어요. 예. 35%가 2.3%한테 졌어요. 예. 그 여론조사가 대선에 가서는 사실상 지난 탄핵 대선 때는 그거는 비정상적이니까 네. 빼고 일반적인 대선에서는 여론조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예. 진영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 야당에서 보면 그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긴 합니다만 그분께서 뭐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백종원 씨를 또 언급하기도 하고 뭐 또 40대 경제 전문가를 이제 대선 주자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좀 해자되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희화화시킨다. 아, 대선판을 너무 희화화시킨다.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국방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위원이시잖아요, 그죠? 국민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전쟁이 다시 또 뭐 불거지는 거 아닌가 정도까지 대치 국면이 좀 심각해졌는데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셨을 텐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습니까? 남북 대치 국면이.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해를 하지만 예. 전쟁은 쉽게 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위험은 쉽게 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예.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예. 과거하고 달라서 예. 서로가 서로를 24시간 감시하는 체제. 쉽게 전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 국민의 불안감은 이해하기는 하지만 예. 그리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예.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럼 당분간 이런 소강 상태는 계속 지속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1, 2년 한 게 아니라 7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방위원회를 신청한 이후로 사실은 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시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원하신 걸로 들었는데 근데 지역에서 사실은 좀 불협화음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의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서로 양보하고 예. 자숙을 내야 돼요. 응? 통합신공항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의 미래입니다. 예. 나는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남부지역 관문공항으로 하자. 예. 인천공항에 대비되는 예. 관문공항으로 하자. 예. 유사시에 인천공항이 봉쇄가 되면 네. 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하늘길을 해외로 예. 돌릴 수가 있다. 예. 응? 예. 그런 의미로 하면 제일 먼저 유리한 게 물류공항입니다. 예. 여객공항보다. 예. 응? 예. 첨단 산업 제품들이 왜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첨단 산업 제품들은 95% 이상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 가까운데 수도권에만 첨단 산업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통합신공항을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하고 물류공항으로 하게 되면 대구 경북 근교에
첨단 산업들이 몰려오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런 중차대한 의미의 통합신공항을 일개 지자체, 기초단체 두 군데에서 서로 네. 밀고 당긴다고 해서 그게 무산돼서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통합신공항입니다. 그럼 그런 성격의 통합신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대구 경북의 첨단 산업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고 네.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무산시키겠다는 게 어떻게 이 상식 밖의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좀 서로 양보하고 네.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예.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 이야기잖아. 예, 그쪽 지역구 의원이신 김희국 의원도 뭐 애는 쓰고 계시는 걸로 일단 그렇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 예. 나도 그 뭐 예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조금 더 분발해서 예. 그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연속적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예. 저도 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고 계신데 1호 법안이 상징성이 있는데 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게 그건 수성 의뢰 예,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제한하지 말고 다 풀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호 법안은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그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법안을 그거는 발표하셨고, 자영업자, 예, 중소 상공인들 예, 그리고 소위 그 젊은 층들 예, 예, 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건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특히 또 대기업 같은 데는 주 52시간제를 하니까 예, 대기업 연구직 같은 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예, 사흘날 밤샘할 때도 있어요. 예, 응? 예. 그걸 지금 못하게 연구하다가 집에 가야 되고 이런 경직된 법안 가지고는 나라 경제 발전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의 측면에서 이제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호 법안은 사형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좀 세다 아닌 말로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던데. 나는 그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사형이 지금 합헌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사형이 합헌이고 예. 유영철, 강호성인가 그런 엽기적인 살인마들이 예. 수십 명을 살해했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교도소 앉아가지고 야동 보겠다고 난리를 쳤어.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응? 일본은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어. 미국은 30개 주가 사형 집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흉악범을 놔놓고 예.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지금 사형수가 60명입니다. 예. 확정된 사람이. 예. 그 사람들이 죽은 게 211명이야. 근데 피해자의 인권 생각해 본 일 있어요?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라서 그걸 어느 이상한 사람이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예.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미국이 극우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일본이 매년 사형수 집행하는 게 극우 포퓰리즘 국가라서 사형수 집행합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 흉악범 반인륜 사범의 인권만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이비 지식인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동 보여달라고 설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집행 안 하고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구 경제는 사실 뭐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지만 GRDP 꼴찌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지금 그게 지난번에 내 선거 때도 쭉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그게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 탓입니다. 섬유가 망하고 난 뒤에 TK 지역의 주력 산업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주력 산업을 만들지 못했어요. 예. 특히 대구 지역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이 몰락하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응? 예. 자동차 부품 산업 그거 가지고 대구의 주력 산업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통합 신공항을 이야기를 하고 물류공항으로 하고 거기에 삼성 차세대 반도체 같은 산업도 네. 대구 근교로 가져올 수 있다. 예. 현대의 플라잉카 산업도 네. 대구 근교로 가져올 수 있다. 네. 가져올기 전제 조건으로 통합 신공항을 예. 남북공 관문공항으로 하고 물류공항으로 예. 물론 여객공항도 되죠. 예. 그러나 물류중심공항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예. 대구 경북에 미래가 있다. 예. 100년 미래 먹거리가 있다. 예, 예. 그 먹거리 산업들이 다 예, 예. 가져올 수 있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죠. 예. 단순히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나는 대구 경북의 100년 미래를 보고 네. 통합신공항을 추진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대구 부시장으로 민주당 홍일학 전 의원께서 부시장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시민 입장에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일단 권영진 시장은 미래통합당 소속이고 좋죠? 정치적 이념은 달리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손을 잡은 모습이라서 참 보기 좋다. 이런 그 저도 보기 좋습니다. 좋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 대구 시민사회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예, 네? 예, 그건 여야 협치 개념이 아니고 예, 대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예, 막 그런 개념인데 예, 나는 그게 아주 좋게 예, 평가를 합니다. 예, 단지 예, 이제 일각의 우려가 예, 대선 앞두고 예, 민주당의 동진 정책에 이용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긴 하죠. 네. 그러나 홍일학 의원의 그 대구를 위한 마음은 네, 나는 네. 믿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좀 잘 지켜볼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뭐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까? 난 편해. 그렇습니까? 지금 왜 편한가 예, 하면 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예. 반발을 잘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무소속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요즘 연일 문재인 정권을 때려도 민주당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반응을 해야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반응을 안 하면 더 좋지. 예, 그래서 예,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 민주당 갈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어차피 이제 때가 되면 예,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죠. 예. 복귀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유, 공정, 서민이라고 하셨는데 그 세 단어 다 너무나 사실 소중한 단어고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은 그런 공정한 사회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는 사회에 살고 싶으니까 네, 앞장서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